그다음에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최근에 들은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모래 파서 나오는 그 돈 뭐 그거 띵겨 먹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4대강이 예전에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4대강 사업이 있는 지역마다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사놨다더라. 나는 그래서 그때 이상했었거든. 뭐냐면 뭐 강변에 도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땅값이 오를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4대강을 땅을 깊게 파는 것 자체가 모래를 퍼내서 뭐 그걸로 비용을 더 띵가 먹는다 이런 것도 있겠죠. 건설사들은. 문제는 땅을 깊이 파야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주요 거점마다 강에 있는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유전선이 가로막히기 전에는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뭐 포자가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포나루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구를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구 주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예정지 거기에 땅을 사놓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측근들이 사긴 샀는데 이명박이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놔. 1,000원짜리 가압류.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맘대로 못 팔게. 자기가 누구한테 맡기긴 했어. 네. 그 일을 맡기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스의 김재정 이명박 천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암이 67만 평을 사들이고 천암이 살 때마다 항만공사 대형 공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4대강이 만약에 무슨 공사 했었죠? 내륙으로 배가 지나가는 대운하. 대운하 사업의 전제로 하고 그 대운하에 항이 생기는 곳의 주변에 땅을 미리 지인들이 사는 거죠. 이때 땅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자원이 이 땅을 사들일 때는 적어도 20만 원, 1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만 남겨도 어마어마한 돈의 시세 차익을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걸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인들한테 자기 돈을 넣어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압류를 넣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국가 전체를 자기 이익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죠.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고리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자원외교라는 핑계를 대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서 조세 회피처로 돈이 간 다음에 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돈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민자터널 이런 부분들, 민자다리 이쪽으로 가고 또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이라 이거는 철저하게 감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순환골인 거죠. 아마 그렇게 4대강에도 아마 많이 돈이 들어왔을 거고요. 외국 자본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근본적인 뿌리를 좀 한번 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 해놓은 거를 국가 권력이 이제 나서야죠.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여기는 거죠. 지금 이명박이 걸려 있는 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근본인.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4대강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BBK 이야기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고 악의 근원 같은 거죠. 악의 근원. 근데 여기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이런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명박이를 쳤을 때 물론 검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걸 거겠지만 쳤을 때 이게 어떤 후폭풍이든 다른 어떤 영향이든 간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명박이를 제대로 털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5%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이명박을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잔당들 정도 되는 애들 또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이 바른정당에 있는 친이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잠깐 무슨 뭐 비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풍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도둑놈인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주진우가 던진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얼마 있든 저는 사실상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뭔 돈이니까. 그런데 주진우가 한 말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의 온갖 돈을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켰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당선시켜놓고 나니까 박근혜 측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빼먹을 걸 다 빼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기업들을 갈고가지고 뒷돈 챙겨먹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갈고서 말 사고 정유라 밀어주고 최순실이가 그렇게 움직인 게 이미 토목이라든지 외국을 통해서 돈 띵겨먹는 거는 이명박이가 다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덤빌기가 어렵고. 심지어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예.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제 화가 우리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명박의 재산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총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외교부, 공간, 국정원, 모두 다 검찰. 청와대, 검찰, 판사까지. 예, 판사까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예. 오로지 이명박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운 게 이명박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BBK 사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지만 맥커리 같은 것도 사실은 이명박의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주체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근무했던 이지영 이런 사람들이 맥쿼리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 투자 기업인 것처럼 했지만 한국의 주요 아까 말씀하신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보장을 해주면 예.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냥 그 회사를 그렇죠. 먹여 살리게 되는 이런 거 토익량이 있었고 적어서 수익이 안 생기면 나라에서 보정해주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짓거리들을 하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해요. 이제 나온다. 숨겨진 아이가 네. 소송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 크게 났다. 아, 이거 크게 났어.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소소하게.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피고가 대통령이고. 피고가 대통령이고 네. 원고가 조아무개 이름이야. 네. 현직에 있을 때죠. 현직에 있을 때 네. 대통령 2년 차에. 이건 대박이야. 이명박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눈치젖은 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명박에 숨겨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어. 네.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네. 그런데 그때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마무리했는데 눈치젖은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마돼요.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자기 아들인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근데 소송이 왔는데도 돈을 안 준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소송이 무마됐는데 네. 오면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빨리 빨리 돈을 마무리 짓고 싶지. 마무리를 안 줘. 딜하려고. 돈을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돈마저 깎으려고. 얼마였죠, 그 금액이? 금액은 안 나오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그런데 그 판사한테 판결을 못 내드리도록 이렇게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뒤에서. 와. 돈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진짜 목적을 신기하다.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어떡하냐.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이해가 엄청 안 많습니다. 된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1000억대.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가량 될 거예요. 뭐 그래요?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와. 그 회사의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형님, 어머. 그 MB에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규모, 총 규모.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어.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이렇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네. 주기 전에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어.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한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서울시장이었죠. 때부터.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진짜요?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아니 그렇죠. 은평루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네. 찾았지 네, 않습니까?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놨어요. 저수지요?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기 호수공원에. 네. 그래서 잠궈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아.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돈이 우리 돈이거든요. 네. 우리 세금이고 내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또 있어요. 그 사람 몇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77인가 봅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기 좀 힘든 나이 아니에요? 아직 테니스도 치세요. 야, 너보다 더 건강해. 77살인데도 네. 그럼, 그렇게? 야, 지금 전국체전 나가도 돼. 대단하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돈 얘기도 있지만, 뭐 여자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명박? 여자 얘기 아까 했잖아. 에리카. 아까 하고 그리고 보신탕. 그리고 저기도 했잖아요. 숨겨진 아이 얘기까지 아. 했으면. 그럼 뭐 그리고 벌써 잠깐 흘러지나간 게 세 명이다. 그 에리카랑 사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혹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엄마 있죠. 저는 하긴 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지만 네. 예쁘냐고? 엄마가 예쁜가요? 아니 저희는 에리카 킴 얼굴 알고 보신탕집 주인 얼굴 알지. 압니다. 아, 보신탕집 주인도 좋아했어요? 그분 정치인이에요 지금은. 아.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해요. 비슷한 이미지예요? 비슷하구나.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것 알 것 같아. 같아. 나만 몰라. 네. 아. 좀 약간 작고 이렇게 단아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성향은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 올고드시네. 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어떤 한정식 마담하고 또 기니 들으면 그 화류계에선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분 얘기로는 또 취향이 또 가리지 않는다고. 아,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네. 누구요? 그 이명박이. 워낙 식당 주인분들 좋아하셔. 아. 한정식 자영업자를 개국이. 굉장히 감싸신다고.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를 위해서. 규모 있는 네. 사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서서 그러면 MB가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군요. 당연하죠.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전두환도 되게 많이 받았죠. 한번 만날 때 재벌가 애들이 몇백억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겨놓고 이랬는데 MB는 전두환은 비교할 수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전두환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취재를 해야 한 저의 추정인데 전두환도 돈이 많아요. 전두환 집안 엄청 많은데 많죠. 네. 지금 아들이하고 네. 처남은 자기 비자금 관리인입니다. 이창석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기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벌금 못 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건드리는 거야. 꺼내질 못하는구나. 그렇죠. 꺼내면 걸리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 수천억대 부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수조 원대예요 다. 이미 70년대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79년도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400조보다 더 큰 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냥 좀 해먹겠지가 아니라 우리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 힘들죠. 아니 지갑에다가 1,000만 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해피해. 분도 자극해 빨빨 좀 더 좀 더 좀 더. 얼마나 행복해. 네. 그렇지. 여행도 가고 연애도 네. 하고 좀 쉬고 뭐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잖아. 네. 근데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 그러냐? 우리 백성이 멍청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선장이 돈을 빼먹고 있어요. 선장이 쥐새끼여서 계속 거기 쌀을 빼먹고 있어요. 곡식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팍팍한 거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했어.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그거.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물이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그런데 그럼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마시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는 해주겠다.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6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어. 근데 2년 되자마자 네.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어후.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혁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이 김재정이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로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와.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이명박의 처남.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나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저는 기사를 쓰셨어.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기사를 쓰면 다른 데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권력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이번에 삼성 제가 장충기 문건 공개하자마자 전 언론에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어요. 맞아요.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았는데도. 와.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이명박은 아직 힘이 그거 있거든요. 어떻게 잡아요? 네. 좀 기다려. 지금 점점 잡고 아, 있어. 그래? 기다려. 화가 나. 야, 이거 보니까 MB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죽여야 돼요. 한짓에 비하면 인상이 좋아. 아니 근데 그 MB 서울시장이고 이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이 작은 일까지도 그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치에 물러섬이 없어요. 물러서요.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요.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어? 아 그래야 부자 되나 봐. 네. 아니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 돈을 안 써.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뭐 하려고 그러지? 그 돈으로? 안 쓰는 건 사실이 아니고 돈을 잘 써요. 써요? 어디다 줄었어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세요. 해외여행을. 요즘에요? 네. 사실은 그 해외 국가 원수 규정이 있어서 네. 아 현지 맞아. 국가 그 지원 원수들은 나오죠. 해외에 이렇게 갈 때 경호원과 비용들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다른 그 국가 원수 그리고 또 뭐 권 여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갈 때는 예산이 없어서 잘 못 써요. 혼자 다 빼먹는구나. 혼자서 다 써요. 에이 진짜로요? 네. 거기에서도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이 어느 정도 네. 있으니까. 그걸 이명박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아, 거봐 또 돈 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거봐 안 맞잖아 이해가. 자기 돈은 안 쓰고 남의 돈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써. 그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돈을. 절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항상 모여서 객출하는 자리에도 네. 돈을 안 내요. 안 내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돈 쓴 데가 에리카 킴한테 밥 그렇죠. 살 때. 네. 네. 지갑을 본 사람은 에리카 킴밖에 여자예요? 없다니까. 네. 그럼 뭐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나? 자식한테도 안 써요. 중요한 건 제가 또 책에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뭐 하려고 자식한테도 안 그러지? 써요. 이시영 씨는 좀 부유하게 뭐 사는 것 수레바도 좀 같은데. 비싼 거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쓰레빠 끊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시영은 지금 다스에 전무로 있고 네. 이시영은 뭐 아들이고 그래서 걔한테 재산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다스는 이명박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의 재산이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뭐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뭐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예.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저기 조세 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군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뭐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뭐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정치가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국가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예.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 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뭐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언급하신 4대강 특히 자원외교, 네. 뭐 자원외교 캐나다 하베스트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네. 다 날렸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비자금과 연관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잡았어요? 잡지는 못했어요. 아. 그런데 그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그 주변까지는 쫓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예.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예. 비슷한 건으로 가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찾는 추격을 하긴 했는데 네. 못 찾았군요. 아직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저수지 찾기는 아직 진행 뭐 중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의심은 가지만 네. 입증이 안 됐을 때 네. 이거는 어떤 액수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특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소송을 감수하고 쓰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한테 소송을 여러 건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저수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으나 네. 그 부분 중에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예.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렸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에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 회피처로? 조세 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캐나다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용된 몇몇 사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라고 고용된 몇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의문의 죽음? 의문의 죽음입니다. 경찰에선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크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분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고소만 하면 캐나다 검찰이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건 공권력 있는 기관한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수사를 해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심플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에다 돈을 쏘아줍니다. 아니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없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4조 넘는 돈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4조 원이 들어가는 회사가 200억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억 원짜리를 4조 원을 주고 샀으면 그 몇 조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 돈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넘버 컴퍼니 아까 말했던 그 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으면 비자금 통장에는 다 가명인가요? 비자금 통장은 가명인데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요. 1달러나 10달러짜리 회사를 세워요. 주식이 한 페이퍼 주에. 컴퍼니. 그거 하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세회 피처에서는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농민이라고 차명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 돈을 보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을 찾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저기 큰 카카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그 돈을 사용한 흔적까지는 잡았다?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가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흔적을 볼 수는 없어서. 근데 그 정보란 얘기는 누군가의 제언, 제보? 네. 공신력 있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 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소송을 걸어주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쭉 언급해 주는 거 보면은 해외 투자, 자원개발 투자 뭐 이런 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4대강은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나눠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것까지는 다 나왔죠. 다 담합을 해서 나눴는데 이거는 대기업들에서 흘러간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4대강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빼낸 돈의 흔적은 저도 그 흔적을 찾지는 못했고 4대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 주변에 중간중간에 그 항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나 큰 상업시설이 생기겠죠. 그 주변을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서 그런 그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중에 어디 누구 명의로 샀다는 증언까지는 가지고 있는데